굉장히 제가 공격적이잖아요. 네. 직설적이고. 네. 그러니까 법사위나 이런 데는 직설적이고 그렇죠. 공격적이고 필요하죠. 하고 네. 좀 무섭게도 보이고 네. 킹진애로도 그렇죠. 보이고 막 그래야죠. 이러다가 네. 그러다가는 이제 어떤 때는 유쾌하게도 그렇죠. 보이고 네. 재미나게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잘 넘나드는 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요. 예. 여기서 제가 그 오늘 음. 제가 이재명 대표님 기자회견을 네, 예, 예, 보면서 제가 기자회견을 끝마치고 나서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제가 이게 요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들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예. 공천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예. 이제 분열도 줄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공약도 잘 짜야 되고. 네. 그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제 비례대표제를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또 이슈화가 된 게 이현주 의원 예, 영입 맞습니다. 문제에 복당 관련된 문제. 복당 예, 문제, 예, 영입이라기보다는 복당이죠. 복당이죠. 예. 복당 문제. 근데 제가 오늘 음. 제가 오늘은 조금 제가 그동안 음. 눈치를 봐서 지난 열흘 동안 여러 가지 예, 눈치를 예. 보고 그랬는데 예. 예. 제가 이현주 오늘 그걸 보면서 예. 이현주 위원의 화력을 가진 스피커가 민주당에 절대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오늘은 좀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예.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딴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어요. 예. 저는 이현주 위원 괜찮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결정을 내는지 모르지만 제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딱 본다. 네. 이 사람이 너무 사악하거나 음. 아니면 음흉하거나 아니면은 무능하거나 요거 세 가지만 아니면 예. 왜냐하면 사악한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음흉한 사람들은 뭔가를 예. 밑으로 예.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빼놓거나 예. 뒤로 빼놓거나 이래요. 맞습니다. 무능하면은 정말 이거는 대책이 좀 없죠. 대책이 없죠. 예. 근데 이현주 위원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사악하거나 음흉하거나 무능한 사람 같지는 예. 않다. 모든 거에 무능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거에 유능하지는 않겠지만 무능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당으로서는 화력이 있는 스피커가 굉장히 필요하다. 가령 예컨대 김영남 의원 같은 경우도 제3신당에 가서 화력이 네.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저기 개혁신당 가서. 하잖아요. 예. 오히려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이 저기 국힘에 가서 가서 이제 별 아무것도 못하죠. 쪽을 예, 못 예, 쓰는데 예,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왜냐하면 내에.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 예. 만약 제가 21대 국회에 계속 있었으면 저는 꽤 화력이 좋은 그렇죠. 스피커가 됐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들 몸을 사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당에서 출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잖아야 되고 우리는 품격이 높아야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시 태도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도도 바라야 되고 그다음에 물론 캐비넷도 걱정이 되고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공격을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있을 때 공격하는 거는 잘 하는데 예. 정무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효과가 잘 없어요. 공격을 여전히 많이 아침마다 최고위원회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빠르게 언론에서 소화시키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당내에 너무 없다. 너무 없어요. 네. 솔직히 제가 뭐 네. 저는 뭐 하든 간에 그냥 막 비판하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뭐 저기 뭐야 그 무슨 대변인들도 네. 별로고요. 예. 맨날 뭐 하나 내고 끝이야. 그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하고서 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에 가서 점잖은 얘기나. 왜냐하면 이거는요 언론에서 얘기가 되려고 그러면은 논란을 일으켜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언론에 기사가 되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또 설명하고 이러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이재명을 일방적으로 막 사방에서 막 때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몸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고 막 이러기만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이재명이 오늘 가지고 나온 메시지를 큰 그림에서 아니면 작은 정책에서 앞으로의 공천에서 이런 걸 다 엮어서 얘기를 만들어서 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이번 선거에 저기가 뭡니까 윤석열 심판, 네, 그렇죠. 검찰 공학 예, 심판, 예. 그 다음에 김건희 카르텔이라는 부정부패 심판 이거 세 가지 아니에요. 이거 세 가지에 10불을 내고 싸워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거 그러니까
마냥 정말 왜냐면 저는 맨날 이현주 의원 보면 못 참겠어요. 얼굴을 막 뭐냐면 그게 막 너무너무 싫다라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속 깊이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말 이렇게 투입해 가면서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종도 그래야 되지만 훈련도 돼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격력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다음에 본인도 공격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디다 맞습니다. 이런 자리를 가면 저는 왜냐하면 맨날 저기 하면은 아니 왜 그동안 무슨 뭐 혁신위원장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공격받으면 왜 맨날 공격만 받고 있냐고 바보들 같이. 반격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공격을 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다 민주당에 이런 거 있으면 공격을 받는 게 정상이지 공격을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소화를 해내고 그걸 기회로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너무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현주 위원은 그런 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니와 지금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본인의 포지션 자체가 지금 이제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현주 의원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나 한 번도 여기서 못 봤으니까 네, 그러면 네. 딴 데 갈 데도 없잖아 이제. 맞아요. 아니 그냥 갈 그거는. 데도 없잖아 갈 데도 이제 없어요. 다 돌아가 봤잖아.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갈 데 없는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현주 위원이 아마 약간의 저기가 있다면은 약간 아까도 이현주 위원도 왜 그러잖아요. 눈치 안 보고 막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 눈치 보면서 하는군요. 이현주 위원도 눈치 보죠. 왜냐하면 제가 그게 뭐냐면 정무적인 감각이 감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싸울 때 싸우고 싸움 걸 때 걸고 또 뒤에 하고 어떤 때는 사과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에 그게 뭐냐면은 제 표현에 의하면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민주당의 지금 문제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너무 없어요. 하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는 예. 막 조선이든 조중동이든 방송에 나가서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막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죠. 뭐만 조금만 저기 하면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 맞아요. 하고 뭐 윤리위원회 가서 뭐 하라 그러고 예. 박지원 같은 정말 그 하나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나 하고 민주당 그러면 안 된다니까 좀 더 노련하고 세련되게 그러면서 그다음에 왜냐하면 정치에는 정말 정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죠. 그러면서 네. 저기를 하고 저는 그냥 이현주 의원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 방송에서 몇 번 보고 이제 가끔 방송에서 저 덜 라이브 하면서 방송에서 오며 가면 그러셨군요. 이제 예. 뭐 얘기하고 뭐 또 뭐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저도 저는 이제 이른바 주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린 우리당에 들어오기 전에 솔직히 모든 정당에서 저한테 그렇죠. 입지를 너무 하지 그러죠.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때 여기서 출마해달라. 맞아요. 뭐 서울공대 MIT 박사에 그렇죠. 뭐 네. 타임즈가 뽑은 뭐 세계 그러니까. 100인에 맞아. 막 이러니까 막 띄우고 그러는데 맞아. 막 이명박이도 나한테 전화 걸고 뭐 온갖 저기를 하는데 예. 근데 제가요 저도 저는 이제 일단 전문적인 걸 좀 더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10년을 있었지만 이게 있었어요. 저도 마지막에는 이제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이제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을 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이현주 의원한테 해줬어요. 네. 나도 중도나 네. 주류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딱 민주당하고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지만 예. 딱 봤을 때 한나라당은 내가 보고 있으면은 나 답답. 아니요 한나라당은 역겹다. 너무 역하다. 왜냐면 제가 사회에서 상대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같이 자기 이익에 바르고 사악하고 음흉하고 무능하면서 유능한 척하고 막 이런 그지 깡깽이 같은 거. 막 이런 사람들인데 너무 역하다. 제가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은 좀 깝깝하다. 사람들이 바르고 뭐 그런 건 같은데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역한 건 못 참겠다. 제가 은근히 비위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역한 건 못 참아서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택했다. 민주당은 깝깝하지만 그건 같이 하면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 잘 택했는데 왜 네. 바보같이 가가지고 맨날 그 토 나오는 데 가가지고 있느냐 제가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뭐 어떨지는 모르지만 네.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뜻은 이겁니다. 이게 이현주 하나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른바 민주화나 노동운동, 인권 우리가 다 좋아하는 가치, 평화 이런 거 가치인데 여기에서 너무 순수하게만 빠지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 감정도 섞여 있는 그렇죠. 거고 어떤 때는 정말 역겨운 감정 다 이런 걸 녹여가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능력이 민주당이 최근에 와서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라서 그런 점을 좀 저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뭐 보면은 아마 싫을 거. 옛날에 그 못된 소리 한 거 보면은 아우 그거 따지면은요 세상에 같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저거 하는 게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정말 사악하거나 음흉하거나 무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네. 일단 이 일을 한번 같이 해볼까. 제가 오늘 이러고 나면 또 뭐 이혼주 편들어준다고 난리 날지 모르겠네.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고 솔직하게 느끼신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무슨 뭐 그렇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네.